네, 이번에는 야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의원 한 분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시대 교체를 화두로 대선 도전을 선언한 분인데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빨리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대권 도전을 결심한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21세기인데 네. 우리 국민들은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국가 리더십은 여전히 20세기 개도국 후진적 리더십이다. 국가 리더십을 바꿔서 국가 전체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시대 교체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후진적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미래 투자 대상이잖아요. 예. 근데 청년들이 미래를 착취해서 지탱하고 있다. 이 사회가. 이 문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고, 네.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건 말뿐이고,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장애물을 걷고 해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저는 아무도 지금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지금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있는 이 부조리를 타파해야 된다. 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청년을 착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지금 그 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N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구할 수 없잖아요. 네. 적어도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그런 희망을 앗아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할 바에야 차라리 코인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병리적 현상까지 이제 생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취업인데 일자리도 이 정부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다고 비정규직 혹은 협력업체를 정규직화하고 공무원들 80만 명 늘리고, 그 결과 공기업들이요 올해만 하더라도 청년 구인 공고 명수가 한 30-40%씩 줄었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 그것 자체도 불공정하지만 청년들 기회는 더 줄어든다.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자, 그럼 의원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M4 세대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M4 세대라는 신조어나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건 사실은 현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운이가 됐던 거고,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특정 정권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정파를 떠나서 사실은 뭔가 지금 비전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촛불 정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정권에 비해서 더 무능하고 더 악화시켰던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BTS, 손흥민 이런 현상에서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정바정 싸우는 거, 물론 국내에서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K 경제 지도,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K 경제 지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BTS나 손흥민 같은 K 문화, 체육 역사를 새로 쓰고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엄청 돈을 벌어오는데, 물론 지금도 제품 수출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산업 수출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들면 인도네시아는 다 섬이잖아요. 근데 큰 배를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원양어선 5,000척 만드는 게 국가 목표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이 부산만 해도 한진중공업이 힘들어요. 되게 인건비가 높고 비용이 커서 거기에 거제도도 있고 그런 K
거제도 조선소 같은 타운을 인도네시아에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핵심 부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고부가 가치로 조선업을 좀 더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네. 그럼 국내는 GDP 올라가고 해외는 새로운 우리의 경제 영토가 생겨서 이런 새로운 일자들이 생긴다. 근데 국내 자본이 해외 투자하면 국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예를 들면 부산의 신발 산업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다 이전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도 근데 우리 신발 산업에 하이 브랜드가 없어요. 아,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시장주의자가 아니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고부가치 신발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실 과거형 신발 산업 우리나라에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다 도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브랜드형 신발로 가고 디자인의 기능을 개발했으면 국내에는 그 미국이랑 똑같은 거죠. 애플이 뭐 제조합니까? 예, R&D하고 제조만 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경제 잘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일자리가 제일 좋아요, 사정이. 그런 식으로 국내 일자리 줄지 않고 해외에는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 일자리는 해결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들 보고 해외 나가서 취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의원님? 아, 그건 다르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그냥 니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것을 한국 타운을 만들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바로 그거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어떤 정책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20세기에서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성장 체념론이 있고요. 일자리 체념론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성장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일자리도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눠 쓰자. 근데 저성장으로 계속 가는데 고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일자리를 창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윤 총장님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완벽주의가 있는 게 아니냐. 완벽주의? 조금 빈틈이 있더라도 좀 빨리 나오셔야지 점점 국민들이 지금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10년 넘게 뭐 헬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청년 문제가 계속 운이된 반에 그 몇 달 공부한다고 완벽하게 지금 대안 제시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겸허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에 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캠프에 경제,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쓰고 함께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나 이 사람을 쓰겠다. 사실 뭐 섀도우 캐비넷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대변인 한 명이 어제 정기적으로 사퇴 선언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의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호되게 비판하는 건 좀 참가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출마 선언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면 윤석열 현상도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그럼 거꾸로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만 놓고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이른바 기본 시리즈나 이런 것들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의 능력은 말장난 가지고 진지하게 논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아주 특수한 말장난이다. 그렇죠. 기본소득 내용을 보면 한 달에 담배 한 보루값 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본소득입니까? 그냥 말장난이지.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진지한 논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재정지출하는 건 다 경제지출 정책 아니냐. 근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 돈 쓰는 거는
그건 복지 정책이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돈 푸는 거는 경기 부양 정책이라서 경제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기본소득 개념은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소득은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복지 정책이죠, 명백히. 이걸 가지고 경제 정책이다. 아니 인플레 있을 때 돈을 걷어들여야지. 인플레 있을 때도 계속 투자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 첫 술에 배부르냐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재명 발상의 기본소득 원전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했잖아요.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 지금 한 달에 4, 5만 원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이 국력 낭비할 시간 없다. 저는 다른 후보들이 좀 대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대꾸를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뭐 경제정책도 아닌데 경제정책이라고 우기고. 네. 이게 공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지금 야권 후보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결국은 야권 후보들이 모두 모이는 플랫폼은 국민의힘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세요? 결국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자꾸 그 옛날 했던 말, 옛날도 아니지만 몇 달 지난 보궐선거 때 조건 없이 합치자, 더 큰 국민의힘 만들겠다 이런 다 약속 뒤집고 당명 바꿔라. 또 지역 원래 그 비례정당이거든요. 그 지역구는 출마 안 시키기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구 인사들이 다 우리 쪽으로 왔어요. 근데 다시 또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합당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은 그 안철수 국민의당만 도태될 뿐이다. 근데 그게 도태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그럼 또 대선 후보로 독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철수 씨는 끝났다고 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뭐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갑니다. 전혀 변수가 안 될 거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안 대표는 이미 과거형입니다. 전혀 저는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독자 출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보궐선거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안철수에 호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연이어서 헛발질을 한 겁니다. 가령 지금 돌이켜 봅시다.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시장 경선했으면 안 대표가 서울시장 지금 출근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우리 전당대회 때도 제가 들어와서 대선보다는 당 대표 도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철수 현상이 새로 시작이 됐을 겁니다. 당대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실수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실수에서 끝나는 본인 시대를 끝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뭐 다시 모실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